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건설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루어진 수주인데요. 정부는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최종 계약까지 그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뭐 바쁘기보다도 되게 기뻤죠. 네. 그 발표하는 날 저도 울컥했습니다. 굉장히 그러셨어요. 기뻤습니다. 네. 그 전부터도 계속 이 수주 관련해서 좀 신경 써오시고 훨씬 팔로우를 말이 해왔죠. 그래서 이게 있으셨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그런데 팔로우했고 제가 체코 언론에도 기고도 하나 내고 했습니다. 네. 체코 언론에 체코 신문에다가 현지에다가 네. 국내에서 뭐 기고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한손을 통해서 좀 언론 기고를 갖다 의뢰를 했지만 체코 신문에 하나도 내고 했습니다. 네, 쓰셨네요. 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체코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그 규모의 프로젝트라면서요. 네. 어떤 수주전이었는지 좀 체코 역사상 가장 주세요. 큰 규모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한 호기에 대략 한 12조 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12조 원을 잡고 있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24조 되고요. 네. 이것이 현재 이제 두코바니에 두 기를 짓고 네. 테물린이라고 또 다른 원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네. 두 호기는 옵션입니다. 네. 옵션으로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코하고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될 체코하면 대상입니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두코바니는 체코의 오른쪽이고, 네. 그다음에 테멜레는 왼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요. 프라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네, 테물린이. 프라우는 약간 북서쪽에 북쪽에 있고요. 있습니다. 그 예. 밑에가 테멜린, 오른쪽이 두코바니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럼 이번에 두코바니에다가 하는 맞습니다. 거를 두코바니에 짓는 네. 거 두 기는 이제 확정으로 해서 된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테물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 그런데 네. 테물린도 이미 두 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 기까지 갈 거는 좀 충분하다 보고 그런데 테물린을 갖다가 왜 좀 미뤄둔 건 뭐냐면은 그쪽은 좀 바쁘지가 않아요. 좀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체코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근데 두코바니는 5, 6호기라고 써 있고 맞습니다. 테멜린은 3, 4호기라고 3, 4호기입니다. 그래요. 보통 3, 4호기 먼저 하고 5, 6기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아닌가 보죠. 이건 사이트가 두 개가 분리돼 있어서 그래서 따름입니다. 네,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두코바니가 더 오래된 발전소 사이트입니다. 제일 그렇군요. 처음에 했던. 예. 네. 예. 그런데 그 체코의 그 화폐는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였습니다. 네, 예. 코로나. 예. 그래서 2천억 코로나, 네. 한화 12조. 그게 한 맞습니다. 기당, 한 호기당 맞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두 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대략 한 24조 원이 되는데 네. 이게 유럽에서는요. 이게 발전소 투자 같은 거 하려고 한다면은 네. 유럽의 텍소노미가 있어가지고 네. 유럽 연합이니까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네, 네.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근데 투자하는데 승인을 받은 돈이 77억 4천만 유로고 그게 대략 한 12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정부가 네. 체코 전력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을 네, 빌려주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EU 정부가 그거를 승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EU 정부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체코 전력 회사에다가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유럽 내는 전력 시장이 다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코가 만약에 그 체코 정부로 보조금 형태로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싸게 전력을 팔게 된다면은 좀 곤란하죠. 이게 공정 시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는 그 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나온 거 봤을 적에 12조 원을 갖다가 상한으로 지금 체코가 잡고 있고 네. 우리는 그 12조 상한에 맞출 수가 있다라고 낸 것이고요. 프랑스는 아마도 그걸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009년 12월에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네. 원전 그 수주 이후 15년 만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그 한국형 그 뭐죠? 이걸 한국형 원전이라고 네. 하는 게 그러면은 15년 전에 바라카도 한국형 원전이고 네. 이번엔 두 번째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UAE에 수출했던 거 그건 네. APR 1400으로서 1400메가와트급으로 용량이 좀 큽니다. 네. 용량이 큰데 체코에서 발했던 거는 1200메가와트 이하짜리를 갖다가 네. 요구했습니다. 그게 네. 내륙이라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발전소는요. 냉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다보다 내륙은 약간 강해서. 좀 강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그 용량이 있어가지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체코 정부에서 봤을 때 자기네 전력 수요에 적합한 걸 갖다 고르거든요. 네. 그때 1200 이하를 갖다 요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1400짜리를 갖다가 1000메가와트로 다운사이징하고 네. 몇 가지 첨단 시설 갖다 더 좀 붙인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이 이제 체코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네. 이번 수주전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일단 맺게 된 게 네. 이게 뭐 2년 4개월 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수주전이 체코가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오픈을 맞습니다. 한 거가 예. 2년 전인가 보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입찰 프로세스 시작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비 입찰도 받고요. 그다음에 본 입찰 받고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거의 2년 넘게 수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미국 이게 3자가 붙었습니다. 미국 네.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네. EDF, 우리나라 네. 팀 코리아 이렇게 붙었는데 EDF는 프랑스 전력공사인 거죠. 맞습니다. 네.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렇게 붙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초반 탈락을 했고요. 네. 초반 탈락을 해가지고 결승전에 붙은 것이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하고 붙어가지고 네. 결승전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된 것이지요. 왜 웨스팅하우스는 초반에 탈락한 거예요? 체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걸 맞출 수가 없다, 네. 맞추기 어렵다라고 판단돼가지고 공기 어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 보는데 그거는 이제 체코 정부에서 뭐 판단을 한 것이지요. 뭐 네. 가격도 있을 거고 공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납기 보증 같은 것도 있을 아하, 것이고 여러 가지가 네. 있을 텐데 네.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성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월드컵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는 네. 초조했는데 우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내년에 3월에 내년 3월에 최종 계약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부터 한 10개월, 네. 9개월 네. 정도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왜 우성 협상을 하고 그럼 계약이 다 안 돼서 이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을 정한다는 거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전소가 12조짜리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이제 앵커님도 이제 자동차를 살 적에 자동차를 산 다음에 거기에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 할 것이냐, 네. 뭐 스마트 패키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옵션이 많죠, 있잖아요. 옵션이요. 네. 발전소 똑같습니다. 아. 발전소 기본 모델이 있지만 거기다가 내가 예비품을 갖다가 10년치를 먼저 살 것이냐, 5년치를 살 것이냐, 네, 네. 냉방기를 갖다가 여기다 2대 넣을 거냐, 3대 넣을 거냐, 뭐 펌프를 갖다 몇 대 넣고 어떤 용료를 할 것이냐 그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패키지를 두고서 이제 체코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서로 패키지 좋겠어.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뭐 그런데 이게 체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게 네.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할 겁니다. 아. 약간 좀 그런 것이 이게 필요할 테니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체코 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이제 한계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 협상을 갖다가 향후 한 7, 8개월 가든다는 뜻입니다. 각국이 갖고 있는 마지노선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럼요. 하겠죠. 그럼요. 어쨌든 큰 틀에선 24조 원이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거기서 맞추고 이제 네. 세부적인 걸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어지간하면 불발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렇게 네.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은 네. 체코는 2036년에 시운전해가지고 38년에 중공에서 상업운전을 하겠다는 굉장히 확고한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다시 협상을 바꾸게 되면은 무슨 대체 전원을 갖다 찾아 넣든지 뭔가 다른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비용은 엄청나게 더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 뒤집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럼 확신합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2036년, 2038년에 가동하게 되면 2036년에 시운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203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운전 들어가겠다라는 그러면 걸 갖고 체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게 전기가 공급이 됩니까? 유럽은 전력망이 다 이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네. 이제 체코 본국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은 네. 당연히 뭐 그 전기줄 타고 딴 나라에다 판매할 수도 있지요. 전기줄 타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업체들이 아까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EDF,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들도 굉장히 쟁쟁한 업체들 아니에요? 쟁쟁하죠. 네, 사실 뭐 우리가 1982년인가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40년 내 맞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유럽에 수출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쟁쟁하죠. 우리는 항상 언제 우리는 프랑스
전력공사처럼 되나 EDF처럼 이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UAE에서 한번 꺾었고 네. UAE가 그 프랑스가 이제 우리한테 밀린 다음에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고 웨스팅하우스 역시도 우리가 뭐 기술을 갖다가 거기서 도입을 했었고 굉장히 선망의 그러한 회사지요. 근데 거기에 당당하게 겨루 가지고 떠났다는 거는 울컥했습니다. 하여간에.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뭐 한국 수력 원자력만 한 게 아니라 네. 민관 뭐 다 같이 협력해서 맞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습니다. 잠깐 좀 들려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팀 코리아가 이제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대우 건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이 현지 작업을 많이 했어요. 뭐 건설 업체는 뭐 시공 업체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네트워크를 해서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네. 터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작회사를 네, 갖고 네.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유리했죠. 그리고 두꺼반이 현지에서 네. 그 현지에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하고 대통령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물 밑에서. 네. 예를 들게 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게 3월 달에 체코를 방문합니다. 여러 번 방문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3월 달에 가깝기도 하고. 맞습니다. 3월 달에 방문해서는 어떤 말을 던졌냐면은 에어버스 모델로 가자. 에어버스가 이제 유럽에서의 그 항공사업을 갖다가 이제 휩쓴 것입니다. 에어버스가 이제 네. 미국은 보잉이니까 네. 유럽에서는 에어버스에서 프랑스가 주도돼 가지고 유럽 연합들이 다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원전도 똑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체코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같은 모델로 전략적 돈 먹는 걸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오퍼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자주 갔으면은 우리나라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가면 프랑스는 두 번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물 밑에서 네. 편하지 않게 작업했다는 것이 네.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굉장히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믿을만하다. 네. 한번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잘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고 네. 꾸준히 원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보장을 요구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발전소를 갖다 지은 다음에 지은 것까지는 뭐 건설 계획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네. 60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갖다가 한 10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속품 것도 갈아야 되고 전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단종되게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네. 유품 같은 걸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60년 운전하니까 한국의 원전 산업이 꾸준히 자기를 갖다가 기술적 사포트를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한 이 부품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중간에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꾸준히 원전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죠. 그래가지고 네. 문제 없다. 지난 정부 5년간에 그 탈원전에서 이제 유턴한 거 아닙니까? 이번 윤석열 그렇죠. 정부의 그, 예, 예. 그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이제 맞습니다.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번 그 수주전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최종 계약이 내년 3월 돼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걸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뭐 크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체코에 수출한 것도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갖다가 6조 좀 안 되게 해서 우리가 건설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 거는 그보다 훨씬 가격대가 크지요. 네. 그래서 현지화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현지화 네. 조건을 걸거든요. 우리도 원전 도입할 적에 현지화 조건을 걸었었고 네, 네. 당연히 현지화 조건을 겁니다. 현지화 조건을 건다 하더라도 워낙 그 계약 단가가 국내보다도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줄 걸로 보고요. 통상 원전을 하나 수출한다면 네. 뭐 소나타 100만 대 수출하는 거 똑같다.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 뭐 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보냄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유럽 대륙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새로 확대하는데 가장 진심인 대륙입니다. 나름대로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나름대로 자금력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붙을 거로 보는데요. 거기는 그렇다고 들었더라고요. 2035년, 네. 2037년에 각각 한 개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4개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입찰 프로세스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높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겠다 그래도 뭐 그만두겠다 뭐 연기하겠다 하지만은 유럽 같은 국가가 하겠다면 상당히 정책 신뢰도가 높아서 저는 이제 이번 체코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네. 팀 코리아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준비해서 도전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 같은 건 엄청나게 크지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말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유럽 예. 말고 또 사우디, UAE, 튀르키예 등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네. 이걸 교두보로 쭉쭉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흔히 네.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팝 뮤직이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뮤직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걸 소해가지고 거꾸로 지금 세계 유행을 만들거든요. 네, 네. 원전 기술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유럽에서도 상업 발전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들어온 기술을 갖고서 우리 걸로 해가지고 다시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나라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이 원전의 종주국이긴 하나 네. 최근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이면서 탈원전 기조가 조금 더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2050 탄소 중립의 진심인 대륙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자. 네. 그러려면 이제 전기를 갖다가 네. 무탄소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재생하고 원자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서 가야 되는데 재생 에너지에도 유럽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하고 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거 없이는 탄소 중립을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전으로 속속 다시 복귀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스웨덴은 일찌감치 탈원전해가지고 더 이상 원전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2045년까지 2040년대 중반까지 무려 10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요. 네. 이태리는요. 유럽에서 좀 지진이 좀 많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원전을 안 하겠다 그랬다가 S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형 원전 모듈 다시 원자로? 네. 시작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탄소 중립의 진심이라면은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로 완전히 네. 원전이라면 경기를 일으켰던 나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맞습니다. 바뀌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체르노빌 사고가 그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건 맞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원전 기술도 안전에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발전을 이뤄가지고 그런 중대 사고 같은 거에 방지하고 그 사고를 갖다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3세대 원자로고 그것이 바로 APR 1400이고 네. 이번에 체코에 들어가는 APR 1000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신뢰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원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는 지금 사실은 2100년까지 1.5도니까 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네. 그럼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전력 투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다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갖다 강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 텍소노미를 개정하면서 원전을 갖다가 포용한 것입니다. 네. 그 원전을 써야지만 되겠다. 그런데요. 이제 네.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저가수주 아니야? 덤핑으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사업 관리를 잘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네, 저는 네. 듣고요. 이거는 덤핑이라 하면 이게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출할 때 덤핑을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거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싸게 팔게 훨씬 되면 싸게 그게 사서. 덤핑이고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 짓는 것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기에 5조 한 8천억, 9천억 수준에서 우리가 짓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지금 해외 파는 거는 12조라고요. 아무리 못 받아도 10조는 넘길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덤핑이라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해외에 짓게 되니까 거기 네. 이제 운반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덤핑할 수 없고요. 충분히 제가 봤을 적에는 제 가격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라고 보고 네. 저는 이런 논란이 참 이게 만약에 체코 정부에 들어간다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자꾸 덤핑이라 그러면 국내에서는 덤핑 아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체코 정부에서 혹시 우리가 바가지 썼나. 너무 비싸게 한 거 그렇게 아니야. 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우리가 덤핑이라도 진짜 덤핑이라고 하면 체코 정부가 좋아할 거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아주 간단하고 싼 물건이고 없어지는 물건이면 우리가 항상 싸게 샀다가 안 되면 버리고 말지 하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적정한 가격이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품질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저는 체코 정부한테 우리의 논란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간에 이게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월드컵 같은 국가 간의 경쟁 맞습니다.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원전 그 수주고 경제적 효용성도 크지만 국제사회에 주는 이미지라는 거 아우.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이걸 주목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요. 그 최종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갖다가 잘 살려가지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스웨덴 네. 뭐 이런 데 계속해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아서 이 팀 코리아가 더 잘 차기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원전을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유럽의 기계설비 우리의 기술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 말고라도 다른 데도 더 퍼져나갈 수 있길 바라고 제일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 사회의 에너지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갈등이요? 왜냐하면 네. 재생이다 원전이다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갈등을 하게 돼요. 이거 네.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기회에 이 에너지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 원전이 프라하 말고 뭐 암스테르담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스톡홀름의 밤을 네. 밝힐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길 잘 들었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